만약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를 느낄 수 있고 바로 이제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국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결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두보잖아요. 지금 특히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의 어떤 그 지정학적 가치나 위상이 대단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격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중국과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겠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북한이 만약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전략적으로 완충지대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은 지리적으로 이제 바로 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그 모택동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순망치안이라는 이런 이제 그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더 이상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위기를 느낄 수 있고 손실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제 미국과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 사실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말하자면 어찌됐든 북한은 여전히 이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안보상 위협이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핵도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버리면 우리 안보 위협은 어떻게 되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최대 과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그럼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그 의지할 수 있는 동맹 국가가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도 많은 이제 그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많은 이제 군사적으로 중무장한 국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사실 우리가 핵이 없을 따름이지 우리 군사활동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도 말하자면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도 어차피 참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북한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동맹 국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하고 거기에 북한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망가지게 되면 누가 어부지리를 얻겠어요? 결국 중국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결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전쟁이 터지면 이제 중국만 좋은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북중 간의 오래된 역사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 때는 이제 두 나라가 혈맹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이제 중국의 지금 공산당 정권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내전을 거쳐서 말하자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1949년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북한이 많이 도와줍니다. 김일성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한국전쟁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열세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오히려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작전에 관해서 나중에 뭐 휴전 협상에 관해서 사사건건 대립이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와 이제 북한 지도부 사이에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서로 불신이 이제 삭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에 중국과 북한 사이가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중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는 중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미국과 손을 잡고 또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그럴 의사가 있다. 또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과거에. 다만 이제 미국이 무시해서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랜 역사적 어떤 갈등 관계에서 중국이 이제 북한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좀 불신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중국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중국 과의 그 어떤 관계에서 예를 들면 하나 1992년도에 그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해버리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과 어떤 적재적 관계에 있는데 자기 적인 한국과 수교를 하는 그 중국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무렵부터 그 91년도 92년도부터 계속해서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자기도 미국과 수교를 해서 미국과 수교를 해야지 어떤 안보상의 이제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거를 엄청나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 어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일정한 이제 거리를 두면서 기회만 되면 미국과 이제 어떤 수교도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이 안 됐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이런 오래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정학의 역사에서 소위 그 지정학의 비조로 불리우는 그 맥킨더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04년도에 쓴 논문에 보면 한반도를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현을 합니다.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그 대영 제국 입장에서 그 이후에 이제 지위를 물려받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유라시아 전체 특히 주된 경쟁자가 러시아나 중국일 경우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제 교두보잖아요. 한반도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자기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지금은 이제 분단되어 있지만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어떤 미국을 매개로 해서 또 미국이 촉매가 돼서 어떤 하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느끼는 불안감도 엄청나게 큰 거고 또 전략적으로 미국은 많은 이익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의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가치나 위상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패권 경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우리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이제 관계를 개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북한에 지금 여전히 핵이 있고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어떻게 이 불안을 안보적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중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촉매가 돼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한국과 미국 사이는 이제 전통적인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했다 미국하고 야 이제 우리 뭐 적대시하겠다 미국을 적대시하겠다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보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도 미국과 우호적 관계가 되고 우리 한국은 미국과 이제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인데 굳이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가 적대적이었으니까 우리도 계속 적대적 관계로 이제 남아 있었던 건데 굳이 미국이 관계를 개선한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 적대적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대 관계가 좀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기회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는 많은 자원이 있고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전혀 이제 그 경제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경제적 기회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 경제도 이미 성숙이 돼서 우리 내수 시장에서는 큰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고 많은 경제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